다음 소식은 스카이스포츠에서 보도하길 프리미어리그 주간 파워랭킹에 손흥민이 1위를 하였습니다. 그 파워랭킹이 10위부터 있었는데 레스터시티의 데니스 프라트 이제 미드필더, 9위가 엘드르 코스타 리즈에 있는, 그 다음 8위가 해리케인, 왜 8위가 해리케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8위가 해리케인, 살라가 7위에요. 네. 그 다음 6위가 크페레 자하, 5위가 리스 제임스. 왜 5위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리스 제임스가 5위지? 뭐 모르겠고요. 네. 4위가 에버튼의 하메스, 그 다음에 3위가 마네, 그리고 2위가 칼버트 루인, 1위가 손흥민. 그래서 1, 2, 3위를 이제 저렇게 표현했나 봐요. 네. 아무튼 손흥민이 스카이 스포츠에서 보도한 프리미어리그 주간 파워랭킹 1위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네. 손흥민이 차범근이 가지고 있었던 분데스리가 98골 기록에 마침내 도달했습니다. 뭐 손흥민이 분데스리가 98골에 도달했다는 게 아니라 차범근의 이제 분데스리가 기록을 유럽 축구로 좀 넓게 해서 이제 손흥민은 분데스리가와 프리미어리그에서의 골수를 말하는 거예요. 공격수 손흥민이 아주 대선배인 차범근의 현역 시절 유럽 축구 득점과 타이를 이루었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4골을 넣어서 토트넘의 5대2 승리에 큰 공헌을 했으며, 이로써 손흥민은 분데스리가 시절 포함 빅리그 297경기 98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차범근은 1978년부터 1989년까지 분데스리가 308경기에서 98골을 득점했었습니다. 그 득점을 손흥민이 따라잡진 못하고 타이를 이제 이룬 거죠. 한 번에 4골 넣어서 그 타이가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이루어졌네요. 다음 소식은 손흥민과 함께 뛰고 싶어서 왼쪽 윙어 베일이 오른쪽으로 포지션 조정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토트넘에 복귀한 베일이 손흥민과 함께 뛰길 바라고 있으며, 무리뉴 감독에게 손흥민이 뛰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뛰고 싶다라는 의지를 전달했고, 손흥민과 위치가 겹치지 않게 포지션을 조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영국 매체 스카이스포츠는 베일이 무리뉴 감독과의 면담에서 손흥민, 해리케인과 함께 뛰고 싶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케인이 리그에서 아주 훌륭한 스트라이커고 손흥민과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 이렇게 말하며 우리 셋이서 협력하면 아주 기대되는 시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약간 정말 국뽕의 해석인 것입니다. 왜냐면 이 번역 기사를 올렸던 곳이 인사이트였기 때문에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믿지 않고 있고, 저도 뭐 국뽕 스타일의 그 사람인데 국뽕 기사를 읽어도 웬만하면 어느 정도 이해하고, 뭐 국뽕이니까 이렇게 뭐 말했겠지만 이렇게 뭐 상상하면서 보긴 하는데, 그래도 이건 해석의 문제인데 베일이 이 정도로까지 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뭐 손흥민하고 뛰고 싶어서 오른쪽으로 요청했다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개소리고요. 여기서 이제 인사이트에서 뭐 스카이 스포츠를 언급하면서 뭐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본 뉴스에서는 스카이 스포츠에서 그런 유로 뉴스가 나오진 않았어요. 뭐 베일이 뭐 손흥민과 뛰고 싶어서 나는 원래 왼쪽 뛰고 싶었는데 오른쪽 가겠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고, 찾아보니까 그렇게 말했으면은 인사이트가 아니라 기존에 뉴스가 벌써 많은 번역 기사가 나왔을 거예요. 인사이트에서만 유일하게 그런 뉴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베일이 과거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레알에 있을 때도 오른쪽에서 뛰는 게 이제는 더 익숙하다, 왼쪽보다는 더 익숙하고 반대발 쓰는 게 뭐 더 이제 좀 자기도 플레이하는데 편하다라고 말한 적은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손흥민
레알 있을 때인데 벌써.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베일은 이미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오른쪽으로 뛰었어요. 네. 근데 뭐 손흥민이 같이 뛰고 싶어가지고 내가 오른쪽 뛰겠다. 이거는 네, 좀 말이 안 되는 소식이죠. 네. 저도 뭐 갖고 온 얘기긴 한데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진짜 베일이 뭐 그렇게 말했다고 할까봐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 믿지 마세요. 네. 이 페랄라다, 스페인 팀 페랄라다가 황섬규를 영입했습니다. 백승호가 이제 뛰었었던 팀이기도 하고 21살 황섬규는 페랄라다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수는 여의도구 출신이라고 하네요. 일단 이 팀은 그 스페인 사부리그 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스페인 사부리그에서 뛰다가 사부리그 다른 팀으로 이적한 것이라고 보시면 네, 된 것 같습니다. 조현우가 울산 현대를 구했습니다. 울산이 승부차기 접전 끝에 포항을 제압하면서 FA컵에서 전북과 결승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날 경기의 최종 승자는 울산 현대가 되었고 울산의 조현우 골키퍼는 포항의 강현무 골키퍼의 맞대결에서 이겼으며 울산 현대는 어제 자신들의 홈에서 열렸던 FA컵 준결승전에서 포항을 상대로 승부차기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울산은 전북 현대와 결승전에서 FA컵 결승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조현우 요즘 어떠냐고요? 좋아요. 네. 잘해요. 아직도 잘하고 뭐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야. 먹긴 하지만 그래도 오씨 이걸 막았어? 그래도 조현우인데? 네. 이런 느낌 아직도 있어요. 네. 아직도 그런 느낌의 능력은 보여주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재 소식인데 이 번역해 주신 분의 요약 부분을 읽어드리자면 중국 리그는 현재 A와 B 그룹에서 각 팀당 이제 2경기씩 남겨놓고 있으며 베이징 고아는 내일 저녁에 경기 하나 그리고 28일 날 저녁 이제 경기 하나가 남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룹 A조는 광주 헝다가 1위고 장수가 2위, 산동 루능이 3위 이렇게 자리를 놓고 싸우고 있고 그룹 B조는 상하이 상강이 1위, 베이징 고안이 2위, 나머지 두 팀이 이제 또 이제 베이징 고안의 자리를 한번 노려보는 네, 그런 이제 충칭, 리판, 허베이 뭐 이런 팀들이 지금 자리를 놓고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징 고안은 최근 경기에서 대승으로 한숨은 돌렸으나 아구스토의 부상이 발생되었고 내일 상하이 상강과 아주 어려운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상하이 상강은 현재 승점이 29점, 베이징 고안은 25점으로 이겨도 순위가 바뀌진 않지만 그래도 쫓아가 볼 수 있는, 네, 뭐 베이징이 이긴다면 쫓아가 볼 수 있는 마지막까지 한번 기대를 거둬 볼 수 있는, 네, 그런 분위기는 이제 조성이 되는 거죠. 현재 베이징 고안은 아구스토가 부상으로 빠져서 못 나오지만 외국인 선수로 박한부나 페르난두, 알랑, 비에라, 김민재 선수가 뛸 수 있고 상하이 상강은 헐크, 그 다음에 전북에서 뛰었던 로페즈,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상하이 상강으로 이적한 브라이튼에 뛰었던 아론무이, 그 다음에 옛날 웨스트햄에 뛰었던 아르나토비치, 그 다음에 옛날 첼시에 뛰었던 오스카가 있습니다. 다 뛸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구스토가 부상으로 당분간 뛰지 못할 거기 때문에 페르난두의 역할이 중요해졌고 현재 베이징 고안의 새로운 용병인 슈니치는 이제 해외에서 들어온 거 2주짜리 자가격리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슈니치는 10월 달부터 아마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재의 유럽 이적이 성사되기에는 지금 베이징 고안이 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용병이 또 한 명 부족하기 때문에 김민재 나가면 그래서 이제
김민재가 나간다면 이제 베이징 고안도 조금 타격이 있을 테고, 베이징 고안이 그룹 라운드 2등으로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치면, 만약에 1위는 상하이상강이 하고 2위가 베이징이 돼가지고 그 다음 토너먼트로 진출한다고 치면은 만나야 될 팀들이 장수나 산동, 루렁인데 그 팀들도 다 강팀들이에요, 중국에서. 그래서 그 팀들도 이제 강팀들이라 이 베이징 고안이 김민재 없이 좀 경기를 치르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민재가 토트넘 갔으면 좋겠다. 못 가요. 네, 못 갑니다. 나중에 다른 뉴스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토트넘은 슈크리니아르 이적이 현재 유력한 상황이 되면서 토트넘과 김민재의 링크는 점점 더 멀어질 것입니다. 추가로 이 번역해주신 분이, 이제 써주신 분이 그러니까 써준 부분이 있는데,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내일 이제 베이징과 상하이상강 경기가 있고, 근데 그 경기 전에 이 브리핑 하잖아요. 감독과 대표 선수 한 명씩 와가지고. 근데 베이징 고안의 대표 선수가 김민재였다고 합니다. 김민재는 리그 경기는 계속 선발 출장 중에 있고, 최근 두 경기에서 이 제네시오 감독에게 김민재는 후방 수비의 핵심이다라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내 김민재의 최근 모습에 대한 칭찬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김민재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원래는 페르난두를 방출할 예정이었는데 아구스토가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용병 자리가 생겼고, 11월에 아챔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도 생기다 보니까 김민재를 이런 상황에서 굳이 팔아야 한다라는 입장은 베이징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으며, 최근 경기도 김민재의 평가가 되게 좋기 때문에 김민재 이적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민재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전하는 이제 한준 기자님이 이제 최근에 영상 올린 거를 제가 봤는데, 그분이 말하는 거는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토트넘이 2명의 중앙 수비수를 원하고 있고, 김민재 이적을 위해서 토트넘이 이제 겨울 이적 시장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김민재 계약 기간도 더 줄어들고, FA로 풀리기 전에 마지막 이적 시장이고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기 때문에 토트넘도 구단 재정 상황에서 큰 금액으로 영입하기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영입하고, 구단의 사정을 봤을 때 겨울 이적과 함께 김민재가 토트넘으로 이적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부가적인 수입들을 토트넘은 노리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한준TV에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김민재를 되게 좋아하는 또 팬 중에 한 명으로서, 김민재가 매번 말했지만 김민재가 좀 유럽으로 갔으면 좋겠다, 바라고 있다, 바라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냥 솔직히 말하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네. 김민재 영입이 저도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지금 토트넘은 인터밀란의 슈크리니아를 데려오는데 모든 걸 다 쏟고 있어요. 계속 우리가 김민재 얘기 나올 때마다 베일과 레길론이 와야 되니까 거기에 모든 걸 다 쏟고 있다 해가지고, 베일과 레길론이 와가지고 이제 김민재 오나 했는데 갑자기 같은 자리에 뛸 수 있는 인터밀란의 슈크리니아를 또 엄청 노리니까, 게다가 걔는 가격대가 800억이 넘는 선수인데 레비는 그 돈을 써서라도 데려오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김민재를 데려온다? 물론 뭐 한준 기자님은 자기가 알고 있는 소스로는 토트넘이 2명의 수비수를 영입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슈크리니아르는 당연히 메인이겠죠. 거기에 이제 슈크리니아르 짝을 뭐 다이어를 쓸지 산체스를 쓸지는 뭐 무리뉴 알아서 하겠지만, 포백이면 그러면 김민재가 가면은 그 3명과 자리를 놓고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그게 될지. 네. 물론 토트넘 경기를 오랫동안 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다이어는 정말 뭐
다른 유형으로 쓸 수 있잖아요. 좀 미드필더로도 쓸 수도 있고 한데 저는 김민재가 산체스라는 벽을 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산체스는 아약스에서 17살 때부터 1군에서 뛰었던 선수고 1부 리그를 몸소 이제 체감했던 선수고, 그리고 뭐 지금은 아니지만 산체스가 토트넘 영입될 때는 클럽 레코드로 영입됐어요. 그때 600 얼마로 해가지고 되게 비싸게 데려온 선수 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물론 산체스를 보면서 산체스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싶겠지만 토비도 있고, 심지어 네 말씀하신 토비가 뭐 나이가 먹었다고 하고 하지만 토비도 짱짱하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로테이션 아니면 준 로테이션까지 돌리면서 뭐 쓰면은 과연 김민재가 그 4명 슈크리니아르, 산체스, 토비, 다이어 이런 선수들과 아니 뭐 해볼 수 있지. 저는 뭐 김민재를 좋아한다니까요. 좋아하지만 과연 이게 토트넘을 간다 해서 김민재한테 도움이 될까? 라고 생각은 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 뭐 그 전에 아무도 영입 안 하고 없고 막 이럴 때야 사실 토트넘도 한번 가서 한번, 그때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뭐 슈크리니아르까지 오기 직전이라고 하니까, 슈크리니아르 썰은 진짜 뭐 찌라시도 아니고 이탈리아나 잉글랜드에서 다 공신력 있는 이제 언론들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물론 김민재에게도 킬 패트릭이나 리알 토마스 입을 통해서 나오긴 했었지만 그거는 이제 거론만 됐을 뿐이지 지금 슈크리니아르는 뭐 벌써 네 뭐 상당 부분 지적된 것 같더라고요. 원래 무리뉴도 또 원하기도 했었고 심지어 네 그랬으니까요. 슈크리니아르 영입했는데 토트넘에 김민재 영입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모르죠 뭐. 그냥 뭐 진짜 실제 기자분이 이제 뭐 토트넘에 2명의 수비수를 영입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지. 내가 기자는 아니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토트넘의 입장을 우리가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 토트넘에 뭐 관련된 취재원들이 뭐 그렇게 뭐 알고 전해줬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네. 결국은 일반 팬들보다 예상하는 것보다 기자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거니까 뭐 그거는 뭐 믿어야죠 뭐.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스카이 스포츠에서 보도하길 레스터의 은디디는 최대 12주간의 부상을 입은 것 같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아무튼 은디디가 지난 번니와의 경기에서 부상을 입었고 아스날과의 카라바오컵 경기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로저스는 아스날과의 경기가 끝난 뒤에 은디디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으며 로저스는 말하길 지금 더 많은 정보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긴 한데 아마 은디디가 회복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한 12주 정도 걸릴 것 같고 6주에서 12주 정도 걸릴 것 같다라고 하고, 만약 하게 된다면 복귀에까지 12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최근 90미닛에서 김민재와 레스터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또 김민재의 국뽕인 사람으로서 또 한 번의 상상에 나래를 펼칠 수가 있죠. 왜냐면 이제 레스터 시티가 뭐 김민재 경쟁에 뛰어들었다, 네. 라고 했으니까. 근데 뭐 그것도 뭐 가능성이 되게 낮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냥 한번 상상이라도 해보는 거죠. 왜냐면은 은디디가 사실 지금 레스터 시티가 수비진에 좀 뭐랄까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부상자가 나와가지고 은디디도 이제 제대로 자기 롤보다는 좀 더 수비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의 부상이기 때문에 지금 레스터도 누군가 영입을 하긴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로저스가 원하는 수비수는 이제 리그왕에 있더라고요. 프랑스 리그왕에. 그래서 뭐 김민재기도 나오긴 했었는데 항상 김민재기 나올 때마다 누가 걸려 있어. 예를 들어서 뭐 라치오 관련돼 있을 때는 쿰불라 걸려 있고, 그 다음에 뭐 토트넘 관련돼 있을 때는 이제 저 어디야 슈크리니아가 걸려 있고, 지금 레스터 시티도 뭐 찌라시성 같긴 하지만 뭐 다른 선수가 또 걸려 있고 하면서 네. 계속해서 이제 걸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편하게 좀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되게 복잡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장현수의 소속팀 아릴랄이 코로나 무더기 확진으로 아츰에서 탈락했습니다. 아릴랄은 선수단 절반 이상이 코로나로 감염되었으며 AFC에 경기 연기 요청을 했지만 AFC는 일정 변경이 없다. 경기를 그냥 하겠다라고 알렸고 이제 오히려 반대로 아릴랄에게 경기를 불참하면 기권 처리하겠다라고 전했고 네. 대회 기권 처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릴랄은 선발 9명의 후보 골키퍼로 2명의 필드 플레이어로 내보내면서 어찌 이제 경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팀의 최소 인원이 13명이 안 된다라고 이제 AFC가 경기 시작 전에 취소와 기권 처리를 시켜버렸다고 합니다. 아릴랄이 치른 모든 경기도 무효 처리한다면서 이렇게 아릴랄은 아츰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릴랄은 후보 골키퍼까지 필드 플레이어로 이제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최소 인원이 안 나온다 해가지고 그냥 기권 처리 시켜버린 것 같습니다. 슈크리니아르가 토트넘 이적을 승낙했다고 합니다. 인터밀란의 슈크리니아르가 토트넘의 이적에 동의했다고 하며 꼬리에레 델로 스포르트에 따르면 슈크리니아르는 어제 밀라노를 방문한 토트넘의 대리인으로부터 이제 토트넘 클럽의 프로젝트와 계약 조건을 전해 들었고 이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제 협상 테이블은 클럽 간의 결정으로 옮겨졌고 6천만 유로 820억 선에서 거래가 성사될 것으로 보이고 과거 이제 인터밀란이 슈크리니아를 데려왔을 때는 1,600만 유로에 데려왔는데 그때 금액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 이적으로 만약에 6천만 유로 금액을 얻는다면 인터밀란은 막대한 자본적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슈크리니아르는 이번 주 토요일에 예정된 피오렌티나 일정에도 결장이 유력하고 그가 더 이상 콘테를 설득하기 포기를 하면서 무리뉴 팀으로 이적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도 이탈리아나 영국 언론에서 다 토트넘으로의 이적을 높게 점치고 있고 오피셜로 이어지면 진짜 완전 오피셜 발표가 나게 되면 토트넘과 김민재 이적 사가도 이제 거의 사실상 나중은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 여름 지금 이 여름 이적 시간 말하는 것도 웃긴데 10월달이니까 10월 5일날 마무리되니까 근데 이번 이적 시장 때는 좀 어렵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FC 서울 김우영 감독 대행이 사임을 했습니다. 서울의 김우영 감독 대행이 사임을 했고 서울은 차기 감독 선임을 진행할 예정이며 서울 구단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김우영 감독 대행이 자진 사임했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차기 감독을 선임할 계획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플릿 라운드가 끝났어요. 스플릿 라운드가 끝났다. 스플릿 라운드 이제 시작해요. 그러니까 상위 스플릿, 하위 스플릿. 서울은 이제 저번 마지막 스플릿 가르기 전에 대구랑 경기했었고 그때 0대 0으로 비기면서 승리했을 때는 서울이 이제 파이널 A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때 비기면서 파이널 B로 떨어지게 됐죠. 물론 이제 서울은 강등하고는 멀지만 무튼간에 이제 김우영 감독 대행은 스플릿 가기 전에 조금 더 확실한 확답을 받고 싶었나 봐요. 감독 대행이 아니라 지금까지 감독 대행으로서 했던 결과물에 대한 그런 어떤 확답을 받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 확답을 서울이 좀 주기가 힘들다 지금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럼 그만두겠다 사임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냥 나오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구단과 감독 간의 일이니까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당장 이제 이번 주말에 수원홈에서 서울과 수원의 경기가 이제 열려요. 하이스플릿 열리는데 그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어떤 사람이 감독 대행 자리를 또 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고 서울 관계자는
지금 이 순간부터 차기 감독 선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아마도 이제 10월 중에 윤곽이 나올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지금 이제 감독 선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면은 그럼 김호영 감독을 감독직을 주려고 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네. 그럼 줄 거면 그냥 줘버리면 그만이고, 응? 안 줄 거면 찾고 있었어야지. 아무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있었네. 이해가 좀 안 되네.